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하이브 하이브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0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예요. 아,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예. 혹시 추가 매수도 하셨을까요? 아, 그러신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부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그래도 조금 많이 빠졌다 싶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아티스트 리스크가 좀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도 네. 오늘 생각보다 좀 덜 빠졌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던데 부정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실까요? 아니요, 손절이라는 의미는 아닌데, 결국 어제 이제 뉴진스가 이제 관련해서 25일 이내에 이제 입장을 달라고 한 건데, 이게 결국에는 특히 우리나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매끄럽지 않은 거죠. 조금은 지켜보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물론 계약 해지는 안 할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사실 뭐 어도 쪽에 있는 레이블을 뭐 파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대신에 뭐 만약에 뉴진스가 위약금을 내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어도와 관련된 밸류 자체가 꺾이게 된다. 그럼 사실 하이브와 관련된 목표 가치 자체가 하향할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한다라는 측면에 조금 조심을 하자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뉴진스가 미진 대표를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마지막 그에 대한 희망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간은 제가 볼 때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대신에 어차피 하반기에 하이브 관련해서 2.0 그때 발표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다른 두 개 회사들보다는 빠르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BTS도 이제 하나 둘씩 제대를 하고 있고, 당연히 다음 앨범을 하나 둘씩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르세라핌이나 사실 다른 멤버들 관련해서는 충분히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당분간 추석 지나고 약 한 달간은 일단 뉴진스 이슈로 인해서 쉽게 매수를 버튼을 누르기는 제가 볼 때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부정, 하지만은 이게 잘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긍정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부정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 의견도 궁금해요. 중립 들어주셨는데 그래도 주가는 바닥이다라는 의견이신 걸까요? 네, 더 이상의 하락은 좀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중립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좀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부분이 답답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고 그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부라도 좀 정리를 먼저 해두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염두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한번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이제 민희진 대표가 해임을 하고 나서는 멀티레이블 체계의 제작과 그리고 운영을 좀 이제 뛰어나서 제대로 회사가 다시 한번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때 민희진 대표가 반박을 했고 이제는 또 뉴진스까지 끼어들면서 더욱더 복잡한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팬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도 뉴진스가 이런 행동을 보임으로써 인해서 지금 여론도 이렇게 좋게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 향후 활동에 있어서 그 부분은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과, 멀티레이블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를 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엔 다시 한번 멀티레이블 체계에 대한 약점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당분간은 시장에서의 시세를 보이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게 분위기 전환이 되면서 하이브도 어느 정도는 다시 같이 흐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 엔터주 업황 자체와 투심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아직 좀 당분간은 힘들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업황에 대한 반등과 투심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를 또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뉴진스뿐만 아니라 뭐 르세라핌이라던가 다른 기업 다른 그룹들도 또 좋은 그룹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엔터주들의 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브가 또 상승하는 효과가 그때까지 뉴진스 사건도 좀 일단락 된다라는 전제 하에 좀 좋은 모습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기관에 대한 리스크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도 홀딩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고 수익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엔터주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뒷번호 6350번님께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73,000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세요. 많이 아픈 손가락인데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JYP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아티스트 잡음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크죠. 네. 예, 하이브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실적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은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휴가나 뉴진스 이스만 빼게 되면은 오히려 뭐 르세라핌, 뉴진스 그리고 방탄소년단 투모로우 투게더인가 그거는 세븐틴, 프로미스 나인 굉장히 잘하시네요, 많은 네. 많잖아요. 네. 그런데 JYP는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엠미스 끝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게 이 친구들이 나와서 들어가게 되면 누가 빨리 나와서 또 앨범에서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최근 7월, 8월간 앨범 판매량을 보면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거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예전에 YG 엔터테인먼트 딱 빅뱅 하나네, 블랙핑크 하나네, 딱 이 수준입니다. 지금 하이브처럼 언제든지 계속 나와줄 수 있는 멀티레이블 가동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물론 박진영이가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이게 JYP도 원래 올해 1월달에 리포터 나온 기억을 보면은 1분기 실적은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1분기는 안 좋은데 대신에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아티스트들 열심히 컴백할 거고 그때부터 실적 올라올 거다 했는데 근데 2분기 실적 뭡니까? 2분기도 컨셉보다 엄청난 하향을 하게 되면서 또 꼬꾸라졌기 때문에 그럼 투신 자체가 이게 엔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든다기보다는 최근에 마약 이슈와 이것들이 계속 하나둘씩 나오니까 도저히 불안해서 너네들한테 못 사겠다. 결국 그런 휴먼적인 인간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이제 많으니까 이제 마약이나 이제 관련된 연예 관련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쪽에서 좀 시장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그중에서 JYP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과제가 좀 아티스트를 조금 많이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에 글로벌 걸그룹인가 이제 아이돌 그룹 이제 나오기는 했었지만은 그런 쪽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물론 72,000원까지 만약에 엔터 관련 회복세가 나온다 하게 되면은 사실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JYP도 뭐 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졌죠. 근데 이게 행보를 하느냐 반등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은 행보할 것 같아요. 그 행보할 것 같고 아까 하이브도 뉴진스 관련 이슈가 해결돼야지 반등이 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회복된다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콘서트 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콘서트 수익 기대가 나아지면은 4분기는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역시나 4분기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시간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JYP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모바일 언프라이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000원에 10%요. 3,000원에 10%요? 예, 이거 진짜 좀 오래됐거든요. 네. 무게도 샀는데 물타기해가지고 가격이 됐는데 네. 매수가까지 올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2,500원까지 계속 올랐는데 또 다시 내려가서 계속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의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중립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어저께 자율주행 관련주 시간의 특징주로 좀 짚어봤었거든요. 시세가 나오긴 나왔는데 오늘 윗꼬리단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네.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중립의 의견을 드린 네. 건 이제 테마가 시장에서의 강세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관점도 아예 배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을 드렸는데 부정적인 의견은 이게 테마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이제 일단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당장의 수익성적인 측면보다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의 기대감이 초점적으로 맞춰져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돼서 시세의 흐름이 끊겨버리면 같이 좀 종목 자체가 다시 한번 하락하거나 아니면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어저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뱅크 쪽에서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새 먹거리를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성을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고 최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보다도 오히려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SDV 관련해서 지금 계속 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드라이브를 거는 쪽에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와줄 거고 앞으로에 대한 이런 기대감적인 측면들은 계속될 수 있겠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시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진 않고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시기에 도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엔 지금 121선 장기 이평선에 세 번 연속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긴 했지만 돌파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대장주격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세 흐름을 좀 더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대장주격의 종목들이 계속 좀 강세를 이어가야지 뒤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2,600원 부근에서 또 트라이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같이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이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서 나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으로 매매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저는 절반 정도는 비중 덜어 놓는 게 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 다시 모멘텀 붙으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성이고 만약에 여기서 시세 꺾여서 장기화되는 게 싫다. 나는 그 관점으로 매매를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그 대응이 맞는 것 같고요. 난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율주행을 보고 이 종목을 선택했다 하시면 그냥 쭉 보유를 하고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으시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대표님? 만약에 진짜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121선 돌파를 성공을 시켜서 만약에 시세가 이어지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계속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3,200원 정도가 또 저항대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거든요. 네. 이 가격대를 또 돌파하는 게 다시 한번 관문으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게 목표 잡으시고 또 돌파된다. 그럼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포스코 푸츠엠 48만 원인데요. 네. 비중이 45%인데 아. 이게 작년에 저거 매수한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게 다 끌고 가기가 조금 힘들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저거 손절을 해야 될지 네. 일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2차 전지 한창 핫할 때 매수하신 거네요, 시청자님. 네, 네, 다른 이게 2차 전지 종목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에코프로도 있고 아. 지금 포스코 푸츠엠 일부 제가 다른 증권사에서 51만 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선에서 조금 저거 손절을 해야 될지 네, 그게 알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손절가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아, 참 네. 의견을 들어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작년에 아마 2차 전지 핫할 때 포트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으셨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가지고 계시고 포스코 퓨처엠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좀 의외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2차 전지가 올라오면서 올라온 이유가 그동안 반도체가 빠지게 되면서 이 수급이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동시에 이 두 섹터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술적 반등을 벗어나서 최근에 물론 8월 달에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이제 9월 달이 지나면 3분기 실적이 정말 바닥을 찍느냐. 물론 최근에 NCM, NCA 관련해서 이제 8월 달 데이터가 적어도 4월, 5월 달만큼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바닥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사실 2차 전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트럼프냐 해리스냐, 물론 어제 해리스 후보가 어느 정도 좀 압도적인 흐름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관련된 2차 전지 흐름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배터리 대신 오히려 양극재 쪽의 흐름이 훨씬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들고 가는 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청자님께서 48만 원, 사실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좀 맞는 걸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2년, 3년 기다리게 되면 2차 전지는 적어도 저는 26년부터는 좀 2차 전지가 충분히 인프라가 쌓이게 되고 양극재 쪽에 대한 뭐 특히 배터리나 이 마진이 돌아서게 되면 가격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게 워낙 이게 작년에 7월 달에 어느 정도 워낙 수급적인 이슈로 급등을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48만 원은 그래도 난 좀 부담스럽다. 그래도 본다라면 35만 원을 좀 보고 조금 어느 정도 접근을 하면서 트레이딩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기간이 조금 더 길게 필요할 것 같다. 일단은 45만 원 목표 주가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 종목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투썸 킬러님께서 이화진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꼭 채택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우스 궁금하시다. 라고 하셔서 17,400원에 6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꼭 해주세요. 제발 좀 왔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과장님, 제우스, 시청자님, 그래도 매수가가 이전 하락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매수가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 보고 있고 2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 이게 애초에 시장에서 얘기했던 SK증권 리포트도 있겠지만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2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 잘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에서 HBM 관련해서 이 장비를 썼기 때문에 매출이 인식이 된다. 그게 2분기의 모멘텀이었는데 물론 그때 반도체 이슈가 쭉 빠지면서 좀 급락을 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가 시작이고 3분기는 기존에 있던 이 관련된 세정 장비를 본격적으로 쓰는 상황이 3분기이기 때문에 3분기에 뚜껑을 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제호스는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9월 달에 HBM3E가 NVIDIA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뭐 오늘 관련도 관련 찌라시가 좀 돌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들어가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갔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오늘 젠슨왕 CEO도 시장에서 얘기를 해왔지만은 AI 수요가 폭발한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맞지만은 어차피 제우스도 SK 하이닉스 쪽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LTC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1분기 때 좀 안 좋은 흐름은 나왔지만은 3, 4분기 때는 세전 장비가 왜 필요하냐? 결국 수율 때문입니다. 수율 때문에 제우스의 세전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반도체 비중이 거의 50% 가량 이제 차지를 하고는 있지만은 여기에 따른 아까 로봇도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도 로봇에 대한 실적이 원래 예전에 분기당 100억밖에 찍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200억씩 찍힙니다. 그만큼 로봇 쪽의 성장도 같이 덩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어느 정도 보여주면은 전 17,000원은 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우스를 한 3년간 봐왔고 이 회사가 한 번 흐름 탈 때 굉장히 수급이 세게 몰려옵니다. 그만큼 실적이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17,000원. 물 혹시나 추후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때 저도 혹시 탐방 관련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으면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또 햇살님께서 제우스 17까지 가능하다면 조금씩 담아봐야겠어요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좀 동의를 하실까요? 네, 부장님? 동의를 합니다. 지금 반도체가 빠진 게 결국 블랙 가속기가 이게 어느 정도 한두 달 지연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신 자체가 악화됐다라고 보이고 있고, 사실 오늘 젠슨왕 CEO가 참 나쁜 게 애초에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AI 수요가 폭발적이다 이 말은 멘트가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니까 벌써 주가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이게 한 달, 두 달간의 그 힘들었던 시장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 투심은 올라간다면 지금 제우스는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내일은 그럼 제우스 도전이라고 이렇게 또 댓글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반도체주 상승 과연 내일까지도 이어질지 여부 저희 잠시 후에 뭐 엔비디아 주가 선물지수 확인해 보면서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샵 이영선사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시장 8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훈풍이 불어줬는데요. 하지만 내 종목은 언제 올라와 줄지, 지금 팔아봐야 될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8895님 유리기판주로 수익이 났고 그런 중에 기가비스 41,200원 20% 추격 매수해서 고민이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0% 가까이 급등 보여줬는데 아직 손실이 좀 크셔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9946님 CS윈드 69,00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엄님 인벤티지랩 19,412원 33% 말씀해 주셨고요. 매도한다는 게 실수로 매수를 해서 비중이 늘어났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기가비스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비스 먼저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세계 반도체용 기판 1위 업체인 일본 기업에다가 지금 검사 장비 납품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거기서 따라붙은 얘기가 유리기판 패턴 검사에 대한 의뢰도 같이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관련돼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탄력 있게 움직인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피롭티스도 독일 기업의 TGV 장비에 대한 납품 모멘텀이 있었고 YC캠도 또 수주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는 보는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추격 매수를 해서 고민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41,200원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절반 정도는 비중을 좀 덜어 두시고 남은 물량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유리기판 기존의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다가 기가비스라는 종목을 이제 후발 종목으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하신 관점 자체가 약간은 이렇게 뭐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도 좀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매수가에서는 비중 절반 좀 덜어내시고 매수가 이상부터는 추가적인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피롭틱스 그리고 YC캠 이런 관련된 종목들 같이 좀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테마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들 흐름 같이 보시면서 좀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CS윈드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윈드는 지금 해리스 관련돼서 워낙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지금 충만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CS윈드도 같이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CS윈드는 이번에 실적이 또 의외로 굉장히 잘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대선 관련돼서 물론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긴 하셔야겠지만 일단 뭐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급망 쇼티지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CS 윈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69,000원 매수가에 20% 비중을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들고 가겠다 하신다 한다면 미 대선 이후에도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게 아니라 미 대선을 이용해서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지금 많이 눌렸고 이제 좀 회복이 되면 나는 좀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혹시라도 들어가셨다고 하신다면 그때는 매수가까지 오셨을 때는 역시나 절반 정도는 비중을 챙겨 두시고 왜냐하면 미국 대선에 대해서 지금은 해리스 쪽이 우세한 것처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아예 끝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 절반 덜으시고 남은 물량 홀딩하시고 저는 좀 끌고 가시는 전략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72,0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벤티지랩은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근육의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 기술이 이 플랫폼이 지금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에도 가능하다는 이슈가 있고요. 최근 전환사채를 390억 정도로 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성장성과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이 또 우세한데 이 가운데 미고비가 10월 중순에 또 한국에 상륙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는 기업도 지금 계속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또 전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의 흐름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흐름 좋기 때문에 저는 인벤티지랩은 좀 지속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보면 실수로 매수를 해서 비중이 늘어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비중이 지금 33%나 있으시고 19,000원 이미 수익권에 도달을 하셨기 때문에 2만 원 저항 돌파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할 건데 그때는 수익 챙겨 가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지금 같이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과 같이 보시면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된다 하시면 수익 챙겨 나가시면서 25,000원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등락을 보인 SK 이터닉스와 보안주를 보유하거나 또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